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2세 단독가구입니다. 작년에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보험 설계사를 하며 작은 빌라에 전세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불안했었는데 얼마 전 운 좋게 작은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았답니다. 잘 사는 친언니가 무이자로 큰 돈을 빌려줘서 중도금을 내고 있고 잔금은 전세보증금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니가 어찌나 고맙던지 나중에 만 65세가 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아파트를 팔아서 언니 돈 3억 원을 갚고 차액으로 살집과 노후자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까지 합하면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니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 3억 원을 갚으면 기초연금 계산할 때 부채를 갚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인정받으려면 지금부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기초연금 꼭 받아야 하거든요. 알베르토 쌤,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형제, 자매 또는 자녀들과의 금융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가족 간의 금융 부동산 거래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만 62세 단독가구시고요. 서울의 작은 빌라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으셨고 중도금은 친언니에게 빌린 3억 원으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현재 살고 계신 전세보증금으로 낼 계획이신데요. 3년 후 만 65세 이전의 아파트를 팔아서 언니에게 빌린 3억 원을 갚고 차액으로 살집과 노후자금을 마련하실 계획이십니다. 과연 오늘 의뢰인께서 만 65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언니에게 빌렸다가 갚은 돈 3억 원은 어떻게 계산될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재산에서 100%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기초연금에서의 부채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금융회사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의 은행권과 보험회사 약관대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카드론 마이너스 대출 등의 단기간 신용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고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의 부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의뢰인께서는 친언니에게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로 3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의뢰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니까 부채로 인정돼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 특히 형제자매, 자녀와의 금융거래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금의 출처, 성격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일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이자는 내셨겠지만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는 있었겠죠. 그렇다면 몇 년 후 아파트를 팔아서 언니에게 3억 원을 돌려주면 저희 금융재산에서 공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언니에게 빌린 3억 원은 차용했을 당시 부채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미 의뢰인의 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언니에게 3억 원을 갚는다 해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돼서 매달 자연 소비분으로 199만 원씩 차감되고 그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의뢰인의 금융재산에 남아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3억 원 나누기 199만 원을 하면 151개월, 즉 12년 6개월이 지나야 의뢰인의 금융재산에서 3억 원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기초연금 받으려고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속상하시겠지만 2011년 7월 1일 이후 조회된 모든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 즉 기초연금 신청자의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 성격 등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준비 중이신 어르신이라면 가족 간의 금융거래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빌렸다가 갚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금융재산에 기타 증여재산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인데요. 기초연금 계산 시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해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3억 원에 전세 임대 주셨다면 해당 아파트 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안에서 100% 부채로 인정해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계신 분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등 가족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기초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하네요.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을 텐데 아쉽기도 하고요. 기초연금을 받기 전에 아파트를 팔고 나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알베르토 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늘 확실한 설명 감사드리고 저처럼 몰라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이제 좋은 게 좋은 시대는 갔습니다.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고 근거 자료가 있어야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